마켓표 시간입니다. 해외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지난주 뉴욕 증시도 다우 지수가 9개월 내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주요 변동성이 가소될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 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지 먼저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이준희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벤 버냉키 이후 차기 연준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자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당국의 입장 간 차이를 밝히면서 자기를 고려 대상으로 앞으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을 더 이상 연준 후보 의장에 올리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후보로 올라 있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고 이후 경제 성장도 자신이 이끌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다우존스 뉴스에 따르면 오바마가 레리 서머스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 이를 곧바로 서머스가 거절한 겁니다. 이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제닛 옐런 연준 부의장이 자동으로 가장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벤 버냉키 의장과 비슷한 비둘기파로 기존의 통화 정책을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불안감도 줄어들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7명의 경제 전문가 중 66%가 이번 달 양적 완화 축소를 예상했습니다. 축소 규모는 매월 평균 150억 달러 규모로 당초 연준위원들이 이야기한 규모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와 투자자문사 제프리스는 모두 양적 완화 축소 전망을 반대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는 경제 상승률 상승세가 가속화된다는 걸 가정한다면서 아직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하반기 경제 상승률을 엿볼 수 있는 3분기 GDP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수치가 발표되는 10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증시 강세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들이 있죠. 저희가 연휴 전에 시장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호재에 의해 가지고서 아시아 증시가 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글로벌 자금들이 이러한 FOMC 회의 이후에도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함에 따라 가지고서 미국으로 몰리던 그런 자금들이 다시 또 신흥시장으로다가 회귀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아시아 시장을 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러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이천선에 포진되어 있는 국내 개인들의 어떤 펀드 환매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20 가까이 올라가는 것 보면 분명히 더 올라가려는 에너지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매물벽은 분명히 존재를 해서 또 더 올라가려는 또 힘을 못 발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FOMC 회의에서 이제 우리 연휴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는 WSJ 월스트리트저널이 66%가 9월에 좀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아마 더 많은 전략가들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아무래도 시장의 예상대로다. 시장의 예상은 이미 좀 9월 달에 양적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100달러에서 150억 달러에 대한 그런 이제 채권 매입 축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무난하게 시장 예상치대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 별다른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했던 그런 축소치보다 훨씬 더 크게 축소 범위를 좀 넓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좀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충격을 우리 연휴 동안에 해외 증시가 또 극복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FOMC 결과에 대한 국내 증시의 충격은 좀 덜할 것이고 대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전망이라면은 사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연휴 기간 동안에 FOMC 결과가 좋게 나오고 해외 증시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천선에 대한 매물벽들을 단기간에 좀 회복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상치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점진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해외 변수에 의해 가지고서 해외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석 이후에 단기적인 그 급락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바로 그거를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에서 15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면 시장이 무난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면 조금은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이벤트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뭐 중국의 중추절 소비 기대, 뭐 독일 총선 어떠한 요소들이 포인트로 자리 잡고 일단은 있습니까? 뭐 그 예상을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뭐 독일 총선도 지금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네. 뭐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중국의 중추절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지표들도 좀 우호적으로 반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찝어보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이탈리아에 대해서 베르톨리니 총리가 이제 상원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상원의원 표결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뭐 좀 잘못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존이 좀 삐끗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시리아에 대한 문제인데 이미 일단 좀 봉합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유일하게 아마도 시리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리아 문제가 악재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이 FOMC라든지 다른 여타의 문제들은 거의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석 연휴 이전에 현금을 조금 확보하고 다시 연휴 이후에 재접근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추석 연휴 이전에 이제 2천선에 대한 그 매물 소화 과정들이 앞으로 들어가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일주일일지 2주일일지 아마도 좀 많은 기간 동안 그 국내 자금들의 펀드 환매 자금들을 외국인이 아니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급등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뭐 점진적인 상승이나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된 그런 상승들이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다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추석 이후에 다시 또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들이 수익률 제고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일 시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2천선이 왔기 때문에 일단 좀 현금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형주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 때문에 그 영향을 덜 받지만은 그 중소형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다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을 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뚜렷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